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은주입니다. 올해로 62살이 되었죠. 남들처럼 화려하지 않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옥마을 입구에서 작은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요 찻집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지 벌써 5년째가 되었는데 이 찻집이 제겐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의식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찻집으로 향해요. 문을 열고 들어서면 다관들이 저를 반겨주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고 물을 끓이고 오늘 하루도 시작됩니다. 차를 우리는 향이 가게 전체에 퍼질 때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단골 손님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들러 녹차 한 잔을 마시고 가시는 할아버지, 오후에 친구들과 함께 와서 수다를 떠는 아주머니들, 그리고 가끔 관광객들이 전부예요. 하지만 그분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가 제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사장님, 오늘도 차가 참 향긋하네요. 고맙습니다. 새로 들여온 우롱차인데 어떠세요?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 제 하루를 채워주죠. 창가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도 작은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한옥마을을 구경 온 가족들, 연인들, 혼자 산책하는 어르신들. 모든 사람에겐 각자의 이야기가 있겠죠.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도 작은 균열이 있었어요. 몇 달 전 일이었는데 동생의 아들인 지훈이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평소엔 안부 인사도 잘 안 하던 조카가 말이에요. 이모 안녕하세요. 지훈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뭔가 간절한 빛이 눈에서 느껴졌습니다. 지훈아, 어쩐 일로? 차 한잔 할래? 네, 이모. 사실 상해드릴 일이 있어서 왔어요. 그때 지훈이가 꺼낸 이야기는 사업 투자에 관한 것이었어요. 친구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려는데 초기 자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모, 정말 좋은 기회예요. 몇 개월만 지나면 바로 갚을 수 있어요. 지훈이의 눈빛은 진지했지만 뭔가 불안한 기운도 함께 느껴졌어요. 제가 가진 돈이라곤 찻집 운영비와 생활비가 전부인데 큰 돈을 빌려주기엔 부담스러웠습니다. 지훈아, 이모도 여유가 그리 넉넉하지 않단다. 미안하지만. 조심스럽게 거절했지만 지훈이의 실망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혈육이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더군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현실적인 한계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지훈이가 가끔 연락을 했어요.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제 답변은 늘 같았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능력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고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엔 차를 우리고 오후엔 손님들을 맡고 저녁이면 홀로 정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엔 지훈이에 대한 걱정과 찜찜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 평온한 일상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은 평소보다 손님이 적어서 일찍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벌써 오후 5시가 넘었는데 마지막 손님도 나가고 나니 가게가 조용해졌어요. 다관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돌아보니 3명의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평소 보던 손님들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지나치게 주변을 경계하며 들어와서는 구석진 자리에 앉더군요. 뭘 드릴까요? 제가 다가가자 그들 중 한 명이 대충 손짓했어요. 아무거나 주세요. 목소리가 거칠고 불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니까
녹차 3잔을 준비해서 가져다 드렸죠. 그런데 그들은 차에는 관심도 없고 계속 웅성거리며 이야기만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카운터로 돌아와 정리를 계속했는데 자꾸 그쪽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신경 쓰였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조용한 가게라 단편적인 말들이 들렸거든요. 그때 그들 중 한 명이 검은 야구 모자를 벗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제 조카 지훈이가 거기 앉아 있었던 겁니다. 지훈아. 제가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나 봐요. 지훈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잠시 우리 눈이 마주쳤는데 지훈이는 곧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마치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지훈이가 저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저를 못 본 척하는 걸까? 제가 계속 그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지훈이가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동료들에게 뭔가 말하더니 자리를 옮기려고 하더군요. 야, 여기 너무 답답하다. 다른 데 가자. 지훈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제가 아는 그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거칠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들이 일어나려는 순간 제 귓가에 들려온 말이 있었어요. 내일 금고 열리면 바로 움직여야 해. 그 말을 한 건 지훈이와 함께 온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나이가 좀 더 많아 보이는 남자였죠. 조심해야 돼. 요즘 경찰들도 까칠해졌다더라. 또 다른 사람이 대답했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금고라니 경찰이라니. 이 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지훈이가 마지막으로 제 쪽을 힐끗 보더니 빠르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동료들과 함께 급하게 가게를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본 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제 조카가, 지훈이가 정말 저런 일에 연루된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지훈이의 얼굴과 그들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는 희망도 있었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도 평소처럼 찻집을 열었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고 계속 어제 일이 떠올랐어요. 단골 할아버지가 아침차를 드시러 오셨는데 제가 멍하니 있으니까 걱정스럽게 물어보시더군요. 사장님, 오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신가요? 아, 네. 조금 잠을 못 잤어요.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지훈이가 어떤 일에 연루됐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계속 꺼져 있더군요. 문자도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어제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내일 금고 열리면, 내일이면 오늘 아니겠어요? 혹시 정말 무슨 일을 벌이려는 건 아닐까? 마음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혈육이긴 하지만 범죄에 연루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저녁 무렵 마을 순찰을 도는 파출소 김 경사가 차를 마시러 들렀어요. 김 경사는 이 동네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이라 자주 얼굴을 보던 사이였습니다. 사장님, 오늘 왜 이렇게 심각해 보세요? 김 경사의 말에
잠시 망설였어요.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김 경사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지훈이 이름은 말하지 않고 수상한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대화를 했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렸죠. 김 경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혹시 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세요? 금고 얘기와 경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뭔가 실행한다는 뉘앙스였어요. 김 경사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사장님, 혹시 그분들 얼굴을 다시 보면 알아보실 수 있나요? 그 순간 정말 곤란했어요. 지훈이를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범죄를 방관할 수도 없고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밤 이 근처 순찰을 강화하겠어요. 김 경사가 말했어요. 그리고 명함을 하나 주면서 말했죠. 혹시 이상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김 경사가 나간 후에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찻집 문을 닫고 2층 집으로 올라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창문 너머로 골목길을 내려다보며 혹시 지훈이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다렸습니다. 밤 10시쯤 되었을까요? 골목 끝에서 희미한 그림자들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3명의 남자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들 중 한 명이 지훈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뭔가 일을 벌이려는 걸까? 그들은 전당포가 있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김 경사님이 주신 번호로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경사님, 저 김은주예요. 어제 말씀드린 그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전당포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바로 출동하겠어요. 절대 밖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창문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그들은 전당포 뒷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몇 분 후 참을 수 없어서 조용히 집을 나왔어요. 김 경사님이 나오지 말라고 했지만 지훈이가 정말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골목길을 조심스럽게 걸어 전당포 근처까지 갔어요. 어둠 속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전당포 뒤쪽에서 뭔가 도구를 들고 나오는 게 보였어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지훈아. 제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지훈이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이모? 지훈이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지훈아, 이게 내가 말하던 사업이니? 이게 너의 꿈이었니?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예뻐하던 조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이모, 모르는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손에는 쇠파이프 같은 것이 들려 있었어요. 지훈아, 아직 늦지 않았어. 그만두자. 이모가 도와줄게. 하지만 지훈이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어요. 이모, 정말 가세요. 위험해집니다. 그때 지훈이의 동료들도 나타났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살기까지 돌고 있었습니다. 야, 이 할머니 누구야? 왜 여기 있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지훈이가 급하게 대답했어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골목 반대편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차의 불빛이 골목을 환하게 비췄어요. 경찰이다. 도망쳐. 지훈이의 동료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골목 양쪽 끝에서 경찰들이 나타났거든요. 지훈이가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원망과 체념이 뒤섞인 그 표정 말이에요. 경찰의 출동으로 모든 것이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지훈이와 그 일당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전당포 절도 미수로 연행되었어요. 김 경사님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큰 사건을 미연에 방지했어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제 조카를 제 손으로 신고한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김 경사님, 그 젊은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조사받고 나서 결정될 겁니다. 다행히 실제로 절도를 저지르진 않아서 형량이 그리 무겁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작은 위안이 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지훈이 일로 연락드려요. 정말 죄송해요. 동생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괜찮아. 우리 지훈이가 잘못을 깨닫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언니가 신고하신 거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막아준 거잖아요. 동생의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며칠 후 지훈이가 구치소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짧은 편지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모 죄송합니다. 이모가 옳았어요. 제가 잘못된 길로 빠져 있었네요. 나중에 나가면 정말로 제대로 된 사업을 해보겠어요. 그리고 이모께 꼭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어요. 찻집은 며칠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걱정스럽게 안부를 물어보시더군요. 사장님, 며칠 안 보이셔서 걱정했어요. 좀 개인적인 일이 있었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랐어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냈다는 뿌듯함이 있었거든요.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엄격해져야 할 때도 있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한옥마을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단순한 평온이 아니었어요. 옳은 일을 선택할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평온이었습니다. 며칠 후 새로운 단골 손님이 생겼어요. 김 경사님이었죠. 사장님, 오늘도 차 한잔 할게요. 네, 김 경사님. 고맙습니다. 뭐려? 저야말로 좋은 시민을 알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고 말이에요.